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 더 하고 싶으시죠? 그럼 지겨운 일을 할 때는 어떤가요? 그건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으실 거예요. 신나는 일은 할수록 즐거우니까 오래 하도록 계속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요. 반대로 지겨운 일은 오래 하기 힘드니 하다 말고 자꾸 다른 걸 하다가 다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신나는 일은 짧게 하고 지겨운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책상에 앉아 책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정리해야 할 게 눈에 들어오는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제자리에 놓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책을 접게 되죠. 그때부터 독서는 포기하고 정리만 하다가 피곤해져서 쉬게 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하려면 왜 이리 자꾸 다른 게 눈에 밟히는지 말이에요. 반대로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봅니다. 이럴 때는 신기하게도 책상이 지저분한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화에 집중하니까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자동으로 집중이 잘 됩니다. 하기 싫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다들 하셨죠? 그 반대로 행동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셨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특정한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을 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는 상황이라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인상을 찡그릴 거예요. 처음에는 다소 강하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소리를 들려주면 달라집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동일한 자극에 주의를 덜 기울이며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을 습관화라고 합니다. 습관화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까닭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에 대한 반응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과정이 아주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습관화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습관화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습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습관화는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주거든요. 뭔가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바로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뭔가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처음에 배울 때는 막 넘어지면서 어렵게 배우지만 한번 자전거를 타고 나면 평생 그냥 몸이 저절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해체한 아이돌 그룹이 다시 만나 예전 히트곡을 틀어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자신들도 모르게 노래에 맞춰 몸을 저절로 움직이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고 나서 막 놀라잖아요. 워낙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한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안무를 배우기 위해 실수도 했을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을 거고요. 몸은 너무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그 자극이 무뎌졌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나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절로 해당 안무를 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습관이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습관화의 특징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어렵지만 중요한 일에 습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자극이 줄어들고 편안해지면서 익숙해지겠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고 그 일을 잘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기 싫은 일을 습관화해서 한다면 인생은 훨씬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반대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나고 즐거운 일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오래 하고 싶지만 그걸 참는 겁니다. 일부러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해보세요. 계속 쭉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극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습관화에 따라 무뎌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고 믿기 어려우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를 볼 때 예전에는 중간 광고 없이 봤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드라마를 볼 때 중간 광고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봤을까요? 두 그룹에게 설문을 했는데 중간 광고 있는 드라마 본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광고 자체가 방해가 됐는데도 말이에요. 신기하죠? 아무리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도 반복되면 자극이 줄어들어요.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고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그 즐거움이 커지고요. 끝장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죠.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끝장을 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뎌져서 무감각해지거든요. 습관화가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습관화를 적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매월 쓰는 사람과 몰아서 한꺼번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요. 습관화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연차는 몰아서 한꺼번에 쓰는 게 안 좋아요. 매월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연차를 기다리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연차를 주말과 함께 쓰면 3일이라는 시간을 쉴 수 있으니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새로 시작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요. 습관화가 되기도 전에 끊고 다시 하면 또 다시 하기 싫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에 일을 부지런히 해서 다 끝내놨는데 상사가 또다시 그 일에 대해 지시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다 해놨는데 엄마가 또 공부하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할 뿐이지 화가 막 날 거예요. 그러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끝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화를 이용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자극이 줄어들 테니까요. 끝장을 본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닌 불편한 일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익숙해지면서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것과는 정반대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반대로 하시면 돼요. 즐겁고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자주 해주시고요. 지겨운 일은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너무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결과적으로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습관화가 몸에 배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